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하라TV 야구 이야기 210회 녹음 중인 박진행 박병률입니다. 지금이 4월 5일 오전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 오늘 뭐 이제 사전 투표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주말에는 어디를 또 좀 가야 될 것 같아갖고 지금 집안에 일이 있어서 나름 좀 바쁜데 또 눈이 일찍 떠졌네요.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야이씨 10시 반이 뭐 눈이 일찍 떠지는 거라고 하겠습니다만 저는 애들 수업이 끝나야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이 일찍 떠진 거죠.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하고 시간대가 좀 달라요. 저는. 예, 그리고 벌써 제가 지금 보니까 아침서부터 사전 투표했다고 인증샷들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지금은 뭐 당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뭐 파란 당이든 빨간 당이든 뭐든 투표는 하셔야죠. 그죠? 예, 이제 뭐 물론 속으로는 바랄 겁니다. 야, 너는 나오지 마라. 뭐 너는 안 찍으면 안 되냐라고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어쨌든 국민의 권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당을 꼭 좀 찍어서 여러분들 주권을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야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리고 여기 이제 야구 이야기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꼭 어디 찍으세요 이런 말은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겠죠. 예, 그러나 나 안 할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중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여전히 뭐 물론 지금 순위를 매기는 거는 좀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분 정도는 저희 이제 광고 타임입니다. 뭐냐면 이제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이제 이건데 구독 조금만 좀 더 해주시고 좀 요즘 왜 그 선거에서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인에게 알려주세요. 예. 물론 제가 더 잘 만들고 열심히 만들어야겠죠. 근데 잘 만든다까지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성실히는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일단 구독 이제 지인에게도 구독 전파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가끔 생각나시면 그래 너 제작비 써라 소액 후원 요렇게 좀 부탁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분 넘어갔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보죠. 자, 지금 순위를 매긴다는 건 사실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10개 구단 개투진 중에서 지금 정말 잘 굴러간다 이런 데 없습니다. 왜? 개막이 빠르다는 게 이게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범 경기도 그나마 또 10경기밖에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투수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제가 봤을 땐 그런데다가 이제 또 그 ABS 그 보더라인도 적응을 해야 되고 뭐 멀리 갈 거 없이 어저께 엔스 같은 경우 엔스가 키움전하고 어제 NC전하고 완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였죠. 저는 그게 일종의 그 ABS 보더라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한 경기 정도는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어떤 선수들은 적응이 되네, 어떤 선수들은 기대한 만큼 안 나오네. 전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선발 투수는 그렇고, 근데 이제 개투 같은 경우는 아직 자기 몸 상태가 100% 올라온 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승부들이 예측할 수 없는 승부들이 막 시즌 극초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뭐 안 올려드릴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개막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서부터 순위가 좀 의미가 있지 않냐. 왜? 연승하다가도 연패하고 또 이거 너무 많이 지는 거 아니야? 이런 팀도 있고 또 그리고 몇몇 팀들은 벌써 주전이나 이 1.5군, 그러니까 좀 슈퍼 백업들 중에서 막 한 팀에서 3-4명씩 부상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특히 같은 부상이어도 기아하고 삼성은 정말 지금 무게가 완전 다릅니다. 그죠? 삼성은 이번 주에 맥키넌도 없죠? 근데 백정현 같은 경우는 또, 백정현도 근데 그럴 나이가 되긴 됐죠. 그죠? 종아리 부상으로 또 빠지고, 이 시국에 지금 백정현까지 빠져버리면 진짜 삼성은 깝깝한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보시면 김광현도 공 잘 던지다가 허리 통증으로 내려가고, 류현진도 좀 며칠 쉬고 등판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오늘 등판하는 거잖아요. 이제 고척으로 가갖고, 그죠? 양현종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 거죠, 진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생활로 봤을 때야 아직 40도 안 된 선수들이니까 야이씨 이러겠지만 선수는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러저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연승한 팀들은 계속 연승을 하고 연패한 팀들은 계속 연패를 하는 이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따가 하이라이트 영상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어저께 가장 극적인 승부는 뭐 뭐니 해도 이제 그 LG하고 NC전이었죠. 여기서 오스틴의 소름 돋는 홈런. 그리고 이제 롯데도 사실은 그 첫날 잡고 그 다음날 우취가 되니까 마지막 날 윌커슨. 그럼 사실 롯데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은. 근데 이기다가 결국은 롯데도 지금 보면 개투가 무너진 겁니다. 한마디로. 예, 특히 구승민이 좀 방어율이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방어율이죠. 특히 여기서도 페라자의 홈런.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공식적으로는 리브 프리뷰를 할 때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한 4월 20일 경쯤서부터 한번 순위를 매겨 보면서 이러면 이건 쫓아가야 된다. 이번 주간은 5할만 해도 성공이다. 이런 얘기는 이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리뷰부터 빨리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날 트레이드 손호영 밥값을 했죠. 그리고 이때 롯데가 9회만 밀어내기를 2번을 하면서 결국 기어이 무실점으로 막아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롯데가 시즌 2번째 승리를 하게 된 날이었는데요. 자, 지난주 화요일에 야구 전적 한번 뉴스로 들어보시죠. 자, 새로 고치라고 하니까. 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롯데가 손호영 선수의 결승타로 한화의 8연승을 막아내며 짜릿한 한 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호영은 진짜 이 기회 놓치면 안 되죠. 예. 평일임에도 4경기 연속 만원 관중이 들어찬 대전구장에서 8연승을 노리는 한화와 연패 탈출 노리는 롯데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의외의 투수전이었습니다. 나균안과 산체스. 롯데 선발 나균안이 6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한화 타선을 꽁꽁 묶었고 요즘 또 시끌시끌하던데 공은 잘 던져요. 팽팽한 영의 균형은 8회에 깨졌습니다. 사흘 전 LG에서 롯데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손호영. 코스가 아주 좋았죠. 근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득점일 줄은 몰랐겠죠. 9회 말 마무리 김원중이 노아웃 만루의 위기를 극복한 롯데는 짜릿한 1대0 승리를. 네. 최은성을 상대했다. 그래야 당연한 거죠. 페라자가 워낙 컨디션이 좋으니까. 예. 그리고 전미르를 또 발굴했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KT 선발 고영표는 주무기 체인지업을 앞세워 삼진 4개를 잡아내며 호투를 펼쳤고 기아 강타선을 6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내 지난 경기 9실점. 그런데 그 뒤에 6점을 줬습니다. KT의 개투가. 1실점으로 잘 버텼던 기아 선발 양현종은 양현종도 분명히 6회쯤 가면 이제 스태미너가 떨어진다. 10대6으로 패하며 시즌 첫 패를 안았습니다. SSG는 한유섬의 멀티. 요즘 한유섬 장난 아닙니다. 부산을 꺾고 4연승을 달렸고 NC는 김성욱의 홈런 포함 3안타 3타점 활약에 힘입어 LG를 누르고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이날은 김진성이 맞으니까 답이 없었죠. 예. 자, 이게 문제인데 4연패 뒤 3연승을 달렸습니다. 이주영은 돌아오자마자 불방망이로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키움은 아무리 봐도 중심 빠따는 이제 이주영, 김혜성, 최주환 이런 식으로 가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주중 스타트가 되고 나니까 했는데 결국 이제 이튿날 두 군데에서 이제 경기가 열리진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꿀맛 같은 우치였을 겁니다, 아마. 그죠? 예,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는 야이씨 이랬는데 대전 쪽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 비는 제가 볼 때는 롯데하고 삼성한테 굉장히 유리한 비였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일째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3일째를 가기 전에 이튿날 그니까 수요일 날 그래도 3경기는 했으니까 이 경기는 한번 좀 또 봐야 되겠죠. 여기서 서건창이 날아다닙니다. 근데 저는 서건창이 LG 있을 때 그리고 키움에 말년이 있을 때도 왜 그랬어 이런 거보다는 좀 한 번은 더 좀 불꽃을 태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서건창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예민한 선수예요. 그래서 진짜 예민하게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라는 것도 좀 느껴졌고 그리고 내려놔야죠 이제는. 그죠? 예, 그래야 진짜 FA 4수를 이번에는 탈출할 수 있겠죠. 자,
이튿날 경기 서건창이 날아다녔던 그 경기, 그리고 LG는 이때서부터 오스틴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예, LG가 이번 주중 위닝 시리즈로 가게 된 거는 거의 제가 볼 때 지분의 70% 80%는 오스틴의 공이에요.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프로야구 호랑이 군단 기아가 이적 후 첫 홈런포를 터뜨린 서건창과 외국인 투수 내일의 활약으로 KT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2위로 도약한 기아는 선두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기아로 이적한 서건창은 KT전에서 신들린 타격감을 자랑했습니다. 팀이 한 점 차 뒤진 2회 1-3루 기회에서 동점 1타점 적시타를 터뜨린 데 이어 4회 1루 기회에서 큼지막한 역전 2점 아치를 옛날 폼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시즌 홈런이었던 서건창의 올 시즌 첫 홈런포. 그러니까 홈런도 나오는 거죠. 짜릿한 손맛을 봤습니다. 서건창은 6회 세 번째 타석에선 2루타를 터뜨렸고 이후 김태군의 적시타 때 홈까지 밟았습니다. 기아 외국인 선발 투수 내일 역시 위력적인 투구. 오히려 크로우보다 지금 내일이 더 잘 던지고 있죠. 최고 시속 152km의 갓속구와 예리한 스위퍼를 앞세워 그쵸. 6이닝은 먹어줘야 돼요. 사실은. 투했습니다. KT 강백호는 내일의 변화무쌍한 공에 헛스윙한 요즘 포수로 다시 할 것 같은 강백호. 예. 기아는 서건창과 내일의 활약으로 KT를 꺾고 2위로 도약했습니다. 뭐 팀이 이긴데 자, 서건창 인터뷰입니다. 굉장히 좋고요. 뭐 코스를 조금 특정해서 쳤던 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 LG의 외국인 타자 오스틴이 네. 투아웃 3루 기회에서 자, 여기서 헤드 퍼스트 라인 하면서 예. 투지 넘치는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1타점 내안타를 만듭니다. 그리고 박동원이 홈런 세리고. 피가 날 예. 정도로 투혼을 발휘한 오스틴의 활약 속 LG는 NC를 물리치고 참 LG는 좋은 외국인 타자가 온 것 같아요. 예. 잘 하기도 하지만 사실 외국인 타자가 제 기억으로는 1루에서 저렇게 헤드포스 슬라이딩을 한다? 전 잘 본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 첫날 졌을 때 스코어상으로는 7대 5긴 했습니다만 자기가 생각할 땐 이건 너무 무기력한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일단 허슬 플레이를 하면서 좀 타선으로 깨워야 되겠다 이랬던 거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 그 엔스가 전혀 그 코너워크, 그러니까 커맨드라고 그러죠. 선발 투수한테는 커맨드가 안 되면서 그냥 공이 몰리니까 뻥뻥 쳐맞고 7점을 줬습니다. 예, 1선발이. 그리고 그 전에 키움한테 삼진 11개 뽑을 때 그 엔스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높낮이를 갖고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을 했는데, 어제는 제가 수업하면서 가끔 수업하면서 눈팅을 보니까 공이 다 몰려요. 예. 그리고 NC 타자들이 야, 저 패스트볼 아니면 슬라이더만 딱 둘 중에 하나만 노려서 쳐. 그러니까 엔스한테 숙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염감이 야, 그러지 말고 체인지업 좀 연마해라. 근데 이게 쉽냐고요. 예. 아마 시즌 내내 체인지업과의 싸움은 계속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뭐냐? 좌우든 높낮이든 활용을 해서, 예, 자기가 가장 잘 던지는 것. 제가 볼 때는 지금 패스트볼하고 커터거든요. 그걸 갖고 높낮이나 좌우 장난을 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체인지업을 연마해야 되는 거죠. 엔스한테는 어제 굉장히 큰 숙제가 하나 주어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 주중에 마지막 날이 됐는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면, 뭐야? 갑자기 왜 사라졌어, 이씨. 예.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봤던 게 KT 기아전에서 쿠에바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쿠에바스가 원래 순번대로면 오늘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있다고 본 겁니다. 쿠에바스가 유난히 LG한테는 약하죠.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이걸 좀 배려해 준 게 아닌가 싶었는데도 KT가 졌어요. 이러면 타격이 큰 겁니다. 왜? LG는 이따가 프리뷰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쿠에바스 대신에 5선발인 원상현을 상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봤을 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아, 쿠에바스 희한하게 LG한테 털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5선발은 LG 쪽에서 아직 분석이 안 됐겠지? 그것까지 다 깐 포석이에요. 예. 그렇는데 쿠에바스는 실패했다. 자, 그리고 롯데 다 이기다가 경기 홀라당 뒤집혔다. 구승민이 좀 생각보다 너무 부진하다.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NC 같은 경우도 경기 다 잡아놨는데 LG가 야금 쫓아오다가 결국 오스틴한테 한 방 푸앙 맞고, 그리고 뭐 본인 말로는 찜찜하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끝내기를 칠 때 홈런도 끝내기고 안타도 끝내기고 바가지 안타도 끝내기입니다.
구본액한테는 이게 끝내기가 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제의 가장 긴 승부는 8대7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고무적인 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호솔이나 유영이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올라와야 된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김유영이 그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예. 어제 염감이 김진성을 멀티이닝을 넣는 걸 보고 야 이 경기 잡아야 된다라고 메시지 줬구나. 이런 경기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 그리고 두산도 지금 개투 때문에 아주 환장하는데 사실 자꾸 마무리 투수로 박치웅이 나오면 안 돼요. 홍건이나 정철원이 나와야 되는데 또 얼마나 허무하게 졌냐면은 에헤라디아한테 에레디아 티빙 알겠지? 예, 자 에레디아한테 뭐 해보지도 못하고 못 맞는 그러니까 끝내기 못 맞는 공으로 끝냈습니다. 이게 제일 허무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두산이 이렇게 개투가 좀 불안불안하다 싶을 때는 당분간은 우리 이승엽 승장 감독도 잡을 경기, 놀 경기를 좀 확실하게 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다 졌어요, 주중에. 그죠? 예. 그리고 설마 했는데 삼성도 다 졌습니다. 예. 백정현까지 빠져버리고. 그리고 10대 1입니다, 스코어가. 외국인 투수가 자기 홈구장에서 이렇게 자꾸 대량 실점을 한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러면 이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뭐냐? 어차피 삼성이 지금 개토가 빵빵하니까 야, 나 5이닝까지는 그냥 무조건 150km 그냥 빡빡 던질래. 해서 장타는 맞지 말아야죠. 낮은 쪽으로 공을 던지면서. 예. 왜? 제가 봤을 때는 코너도 그렇고 이제 오늘 레이에스가 나온대. 오늘 레이에스까지 봤는데 얘도 만약에 대량 실점을 한다. 그러면 홈구장에서는 땅볼을 유도할 능력이 없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낮은 공을 던졌지만 상대팀 타자들이 냅다 들어올렸을 때 장타가 된다. 그럼 공에 힘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은 좀 아무리 시즌 극초반이긴 합니다만 지금 솔직히 개막전 2승을 빼놓고는 아직까지도 승리가 없거든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연패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가끔씩은 이겨야 됩니다. 지금은.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정도는 좀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여지가 있다선 치더라도 개막전 2승 빼놓고는 이렇게 한 번도 못 이기고 특히 외국인 투수들이 나왔을 때 자꾸 이렇게 대량 실점을 한다. 그것도 홈구장에서. 그건 아니죠. 예. 삼성 이종열 단장도 이렇게 가면은 아마 최소한 외국인 투수 중에 한 명은 좀 카드를 만지작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반전에 빠따는 어차피 터질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투수를 가지고 특히 선발 투수를 가지고 반전의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어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는 들어봐야겠죠? 자, 하나는 일단 페라자의 홈런. 이걸로 하나가 어제 경기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때렸고 내야를 뚫고 나가는 안타입니다. 4대 1이었거든요. 최재훈의 안타. 투수는 윌커슨이었고. 자, 경기에는 풀카운트까지 가면서 다시 바깥쪽 볼넷입니다. 자, 임종찬이죠. 회장님 앞에서 끝내게 했던. 걷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날아갑니다. 중견수가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중견수 잡아. 자, 문현빈은 중풀이 됐고. 테이크업해서 3루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여기서 페라자인데. 청난 함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나단 페라자입니다. 아이, 올렸습니다. 오른쪽 복판이에요. 예. 남았습니다. 근데 동점포. 스윙이 굉장히 짧고 빨라요. 스윙 한 번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시즌 5포. 이러면서 4대 4가 됐죠. 예. 요나단 페라자. 자, 지금도 결국에는 몸쪽에 조금 높은 쪽으로 네, 몰렸어요. 페라자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근데 굉장히 짧고 빠르게 나오니까 이게 앞에 맞으니까 홈런이 되죠. 아, 야. 이유를 보여주네요. 야, 오늘 경기 정말 또 재밌게 만들어. 제가 들은 바로는 페라자가 워낙 수비가 안 돼서 메이저에 못 갔다고는 하는데 와, 빠따력은 24도의 발사가 되었고요. 앞에 벼락같이 맞아요. 네. 집요할 정도로 몸쪽에 계속해서 좀 어떤 빠른 고질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예.
스윙 스피드만 저렇게 유지할 수 있다면 장난 아니겠는데요. 멀었습니다. 원앤투. 여름만 어떻게 넘기냐 그것만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페라자는. 양 팀의 외국인 타자들이 맹활약하네요. 정말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멘트 박용택 해설위원 멘트도 나왔지만은 지금 롯데의 걔는 레이에스죠. 삼성은 레이에스고, 예, 뭐 같은 이름인 것 같으나 뭐 발음이 그렇다니까 빅터 레이에스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페라자 그리고 이제 기존 외국인 선수 중에서 오스틴 이런 애들이 날아다니니까 좀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뷰의 마지막을 장식할 정말 주중 시리즈를 위닝으로 멱살 잡고 끌고 간 바로 오스틴입니다. 자, 너무 이제 엔스가 실점을 많이 하니까 빌빌거리고 있었는데 반전의 기회를 이제 오스틴이 만든 거죠. 자, 들어보시죠. 나와서 홀드를 하나 기록해. 높은 점 볼이에. 자, 홍창기가 슬슬 이제 눈 예고가 되죠. 예. 3구. 예, 이건 먹혔어요. 높은 각도입니다. 멀리 뻗지 못하면 아까 페라자에 비하면 김현수가 스윙이 느려요. 도로가 잡아내요. 예. 자, 이제 오스틴인데 이건 노렸어요. 폴대. 야, 이건 노린 겁니다. 오늘도 때려냅니다. 와, 이제 수일기를 합니다. 예. 이건 노린 거예요. 에서 승부를 못 봤던 게 지금 홈런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의 한 손을 놓고 친 건데 이게 폴대를 맞습니다. 오스틴 딘의 투런 홈런. 경기는 6회 만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7대7. 높은 공 걷어내주. 김재열이 못 던진 게 아니에요. 닝은 끝냅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엔딩은 어떻게 끝난 거냐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투수가 마운드를 이어봤습니다. 시즌 5게임에 나와서 2승 1패 4. 11회입니다. 11회. 예. 풀카운트. 자, 근데 이준호는 공이 날아다니죠. 끝내기 주자가 1회 나가는 LG입니다. 3볼 1 스트라이크. 주자 출발. 자, 안 돼요. 예. 부담이 큰 거예요 지금. 이제는 2명의 주자가 득점권에 나갑니다. 김현수는 본인 역할을 마쳤고 1회는 김현종. 김현종 아니면 최승민이 많이 나오니까. 높게 뜹니다. 중견수 뒤로. 자, 이것도 이제 3루까지는 보낼 수 있죠. 예. 홍창기가 3루로 뜁니다. 1루자도 2루로 가요. LG가 이제 이런 플레이를 잘하는 거죠. 경기가 자, 끝날 9번역인데 사실 삑살이거든요. 트렌트. 뭐 그럼 어때요? 높게. 예. 오른쪽 짧은 타구. 이게 이 타구가 패야가 됩니다. 예. 끝내기죠. 예. 구본영의 끝내기 안타. 오늘 정말 야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 90% 이상 본 것 같습니다. 4시간 17분의 접전이 결국 LG 구본영의 끝내기 안타로 끝이 납니다. 어젯밤에 저희 불PD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야, 능성 구씨 드디어 하나 하는구나 해서, 야, 능성구가 뭐야? 그랬더니 구씨 LG 가문이니까 뭐 밀양박씨 이런 것처럼 능성 구씨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구번역이니까, 야, 너 뭐 LG 집안 사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뭐 먼 친척은 되겠죠. 근데 항상 수비력에 비해서 빠따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좀 멋있는 끝내기를 치고 싶었겠죠. 근데 뭐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홈런도 끝내기고 총알 같은 안타도 끝내기고 저렇게 바가지 안타도 끝내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런 거를 계기로 좀 감을 잡아서 이제 좀 공격도 어느 정도 되는 미리 얘기하지만 야, 곧 영빈이 돌아온다고. 영빈이 빵빈이 돌아와요. 열심히 해야겠죠. 예. 아무튼 LG는 지금 엔스가 엄청나게 큰 숙제를 하나 이제 안게 된 거고, 만약에 코너라든가 높낮이 로케이션 안 됐을 때 어떡할 거냐. 그러면 거의 투피처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요거에 대한 과제가 분명히 주어졌던 경기다. 그리고 반면 김유영이 지금은 해줘야 돼요. 예. 그 정우영 얘기 가끔씩 나오는데 염감이 그랬다는 거죠. 야, 네가 된다고 확신할 때 올라와.
이런 감독이 더 무서운 감독이죠. 거꾸로 말하면 너 안 올릴 수도 있어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정우영 본인에게도 보면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잘 던지는 공을 던져라 차라리 막 이거저거 막 하지 말고 투심만큼은 메이저급이니까. 그런데 염감 말 중에 저도 공감하는 거는 뭐냐, 느린 투구폼은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부터 빨리 먼저 해결을 하는 게 맞다 싶어요. 왜? 어떻게 한 명도 안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가는 순간 무조건 2루까지는 자동문인 거예요. 그런 선수한테 마무리는 못 맡기죠. 염감이 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너같이 자동문한테 어떻게 마무리를 맡기냐? 끼케야 셋업이거나 아니면 7회에 나오는 투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개막 한 달까지는 순위는 그렇게 의미는 없다. 그러나 이거는 봐야 됩니다. 1위인 한화하고 롯데, 삼성, KT가 벌써 5경기 반, 6경기 반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는 좀 아니죠. 그죠? 예. 그리고 결국 두산도 빨리 이 개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사실 개투도 이게 뭐 해결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예. 마무리 투수로 최지강 나오고 뭐 박치국 나오고 그 선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로 나와서는 안 되는 선수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화, 기아, SSG까지는 지금 잘 나가는 세 팀 선두권이고, LG, NC 같은 경우는 위닝은 하는 팀, 그리고 키움은 이제 오늘서부터 한화랑 고척에서 만나니까 이게 진짜 키움이 그래도 우리는 이 없이 잇몸냐고 해도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일 건지, 아니면 삼성이 너무 안 좋았더래서 승을 쌓았던 건지 이제 오늘 결판이 나겠죠. 예, 오늘부터 주말 시리즈에서. 자, 그리고 두산, 롯데, 삼성, KT는 일단 빠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선발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선발이 기껏 막아줘도 개투가 불지르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쪽 네 팀에 묶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뭐 3강 3중 4약? 예, 이렇게 되는데, 뭐 프리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관심이 가는 이제 키움이죠. 키움이 하나를 만나서도 제가 볼 땐 최소 1승 이상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한화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10승을 달성해 되거든요. 한화가 10승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잠시 광고 타임하고 카드 뉴스, 야구 카드 뉴스 좀 보시고요. 그리고 프리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치아라TV 210회 녹음 중입니다. 잠시 후 프리뷰에서 뵐게요. 네, 자 잠시 광고하고 카드 뉴스 보고 오셨습니다. 뭐 광고는 뭐들 제가 수업 있으면 좀 주세요 이건데 진짜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들. 예, 이제 첫 모의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오류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도움 받을 일 있으면 빨리 받아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너 믿어볼게. 그럼 6월입니다. 만약 6월에도 망하면 그러면 5달 뒤에 시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예, 요거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카드 뉴스에 올렸습니다만 염감이 우리 수령 감독한테 야, 우강훈 줄 수 있냐? 했더니 에이씨, 가져가. 예. 김태형 감독답습니다. 예. 근데 좀 생각보다 안 풀려요. 그죠? 예. 그러나 뭔가 해법을 좀 찾으시겠죠. 예. 워낙에 실적이 말해주는 명장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패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롯데는 참 이번 주중이 되게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이제 이기고 나면은 최소한 2연승까지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좀 원활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엘롯 원래도 동맹이지만 요즘은 또 이제 마켓도 공유하고 있잖아요. 트레이드 마켓.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롯데하고 삼성이 너무 가라앉으면 안 되죠. 그죠? 네, 빨리 좀 어떻게 반전의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G 만날 때 빼고요. 네, 뭐 이거는 자기 팀 응원하니까 남이 팀 중에 안타까운 팀이 있죠. 근데 꼭 전자가 날려죠. 우리 팀 만날 땐 빼고. 뭔 다 아시죠? 우리 아빠들이라면. 자,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화, 키움, KT, LG, 두산, 롯데, 쓱, NC, 삼성, 기아인데 솔직히 5경기가 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한화, 키움, 류현진 대 하영민입니다. 류현진이 본인 스스로가 나 이틀 정도 쉬겠다. 어차피 우치된 김에. 그러니까 류현진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50이닝밖에 안 뛴 게 이 여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고 싶다고 할 때 쉬게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문동주가 하루 밀리고 오늘 류현진이 나오는 건데 공교롭게 류현진이 지금 현재 98승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 99승 할 거야 했다가 발목을 잡은 게 그때 당시 넥센이었을 거예요. 지금의 키움이죠. 그죠? 키움은 지난번 LG전 때 꿋꿋하게 자기 피칭을 했던 하영민을 선발로 내세웁니다. 이 대결에서 만약에 하영민이 오늘도 잘 던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당분간 시즌 초반에는 키움은 후라도, 헤이수스, 하영민 이 셋은 확실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영민을 낸 걸로 봐서는 오늘이 하영민, 내일이 헤이수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디 한번 보자. 키움 순서상 맞네요. 후라도, 하영민, 헤이수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하영민, 헤이수스, 김선기 요렇게로 이제 이번 주는 마무리 짓겠다는 게 이제 홍원기 감독 구상인데 근데 키움은 희한하게 5선발 나올 때마다 자꾸 우치가 끼면서 아직까지 5선발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인범이냐 손현기냐 도대체 누구냐? 5선발이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롯데도 비슷하죠. 이인복이 나올 때만 되면은 꼭 비가 와갖고 이인복은 아직 올라와 본 적이 없죠. 그래서 류현진이 오늘 99승을 하면은 거의 한화는 이번 주 10승 달성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 근데 만약에 류현진이 오늘도 노 디시전이거나 만약에 패가 된다면 이번 주 10승 달성 장담할 수 없죠. 하나도. 이런 경기고.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상현 대 임창규인데 임창규 지금 아무튼 선발 투수 패배는 다 임창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NC하고 할 때 7대5로 진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키움 근데 키움전도 그렇고 한화랑 할 때 1패, 키움이랑 할 때 1패 이게 임창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임창규가 그 빠른 공 던질 때와 체인지업 던질 때 그 구속 차이를 더 가져가야 된다. 안 그러면 타자들이 전부 체인지업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던지다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KT는 원상현이 나와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쿠에바스를 LG를 피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니네 낯선 투수 한번 상대해봐. 이 두 개를 노린 건데 어제 이강철 감독의 쿠에바스 하루 당기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투수로 LG 빠따를 농락해 보자.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제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LG는 워낙에 지금 투수 순번이 뭐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임창규, 켈리, 최원태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KT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이 원상현이니까 원상현, 엄상백, 고용표 아니면 그렇죠. 그렇게 가야겠죠. 그죠?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엄상백도 요즘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원상현, 벤자민, 고용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뭐가 맞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벤자민을 넣을 것 같아요. 벤자민이 어찌되었든 간에 쿠에바스보다는 LG한테 강하니까 아마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의 브랜든 롯데 이인복입니다. 브랜든이 지난번에도 두산의 연패를 한번 끊어줬단 말이에요. 사실은 두산 롯데전이 가장 좀 어떤 그 시청률이라든가 뭐 요즘 이제 하나가 워낙 핫하긴 합니다만 원래 엘로끼하고 뭐 두산, 삼성 이런 팀들이 붙을 때가 좀 시청률이 나오는 경기죠. 근데 이제 두 롯인데
롯데는 오늘 2인복인데 글쎄요 남쪽 지방은 요즘 하도 날씨가 얄궂어갖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인복 오늘은 꼭 던지길 바랄게요. 근데 두산도 지금 연패를 끊는 스토퍼가 나왔습니다. 브랜든. 그러니까 두산의 계획대로 연패를 끊고 최소한 사직에서 위닝 정도는 할 수 있을지. 근데 만약에 거꾸로 브랜든마저 해롱해롱 해버리게 되면은 이건 롯데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절박함에 있어서는 이게 가장 빅매치예요. 이번 주말에. 한마디로 너를 잡고 내가 최소한 위닝은 가야겠다. 이 경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스가고 NC. 쓱이 지금 6연승 중입니다. 맞죠?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제가 만든 표가 또 있는데 쓱.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론 김광현이 지금 허리 통증이라는 변수가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건욱 대 신민혁입니다. 자, 이 선발 투수 매출만 놓고 보면 요즘은 신민혁이 낫죠. 예, 과연 쓱이 그러면 결국엔 남는 건 뭐냐? 예, 죄송합니다. 밖에서 약간 좀 잡음이 있어갖고. 그러면 결국 이제 쓱이 원정을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홈런이 빵빵 터질 수 있냐입니다. 예. 최정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홈런 페이스가 이제 한 5개인가만 넣치면 이제 이승엽 감독의 기록을 넘어섭니다만 요즘 또 햄스트링 쪽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가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수비는 안 되고 대타로만 대기하고 그러니까 한번 치고 나면은 대주자로 바꿔줘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쓱이 과연 원정을 가서도 요즘 잘 터지는 그 홈런포를 빵빵 터뜨리면서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쨌든 추신수는 빠르면 다음 주서부터는 돌아온다고 하니까 예. 일단은 지금 그래서 보면은 NC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디 보자. 신민혁이 나오고 카스티노가 나오고 그리고 카일 하트 나오고 나름 NC에서 제일 잘 던지는 1, 2, 3펀치예요. 요렇게가. 자, 근데 반면 쓱은 지금 보면 이건욱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엘리아스 더거.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말이 좀 이상하네요. 지금 창원 경기 같은 경우에는 주말은 양 팀이 전부 다 외국인 투수끼리의 맞대결이 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삼성 대 기아인데, 자, 근데 오늘 선발이 재밌습니다. 레이에스하고 크로우예요. 뭔가 해줘야 되는 선수들입니다. 크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처음에는 저는 솔직히 야 크로우는 그래도 좀 하고 내일이 걱정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내일이 오히려 잘해요. 그럼 그렇다는 건 뭐냐? 내일은 지금 이거 제 추정인데 어떤 데이터 팀이나 투수 코치의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크로우는 나 크로우인데 왜 이러지? 근데 만약에 오늘도 또 5이닝을 못 넘기고 막 4실점, 5실점, 6실점 어제 엔스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건 심각해져요. 네, 기아도 지금 임기영의 부상이 이게 여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개투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개투인데 제가 볼 땐 이거는 한 달은 비워야 되거든요. 왜? 검진이 다음 주예요. 그러면 한 2주 동안 가만히 있으세요. 자, 2주 지나죠. 그럼 2주 지나자마자 바로 던집니까? 2군에서 한 번 정도는 던져봐야지. 이거 한 달 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좀 뭐라 그럴까? LG가 백승현이 2군 내려갔을 때 선발이 더 길게 던져주거나 아니면은 어제처럼 야 진성아 너 오늘은 멀티 그리고 하루 쉬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삼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개막전 이후에 승이 없는데 그죠? 근데 저는 하나 눈여겨보고 있는 거는 뭐냐? 그럼 만약에 이 삼성이 원정을 가서 비교적 큰 구장을 갔을 때도 이 외국인 선수들이 장타나 홈런을 속절없이 허용할 것이냐? 전 이거를 좀 보고 싶어요. 예. 이따가 KT LG전을 보면서 삼성 기아전 때 과연 레이에스나 크로우가 어떤 피칭을 하는지도 제가 틈틈이 좀 눈팅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또 백정현도 없단 말이에요.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정현 자리에는 아마 아까 오늘이 레이에스, 내일은 이호성, 예. 그리고
일요일은 원태인. 예, 원태인이 화요일 날 좀 부진했죠. 그죠? 예. 작년에 너무 많이 좀 국제대회 나갔던 후유증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나, 사실 삼성 팬들이 이때 좀 많이 놀랬다 그래요. 그래도 홈에서 우리 태인이가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빠따라도 돼야 되는데, 뭐 지금 맥키넌까지 출산 휴가로 없으니까 참 삼성이 당분간은 되게 깝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는 이순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크로우가 나오고 윤영철이 나오고 이제 양현종이 나와야 되는데, 양현종이 6회만 가면 자꾸 흔들려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늙었구나라는 신호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인지 일요일 날 보면 알겠죠. 예, 그러니까 기아는 일요일 날 양현종이 어떨 거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은 제가 볼 때 오늘 레이에스가 어떠냐예요. 예, 다른 투수들도 문제지만 레이에스까지 만약에 광주에 가서도 장타를 뻥뻥 쳐맞는다 그러면 정말 이종열 단장은 빨리 뷰캐넌한테 연락해야죠. 예. 지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나름 프리뷰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봐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아랫동네에 있는 네 팀이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땐 서로가 절박한 두산, 롯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KT나 삼성 같은 경우는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예,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예,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공은 둥근 거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름 날림으로 프리뷰를 좀 맞춰봐 드렸고,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뭘 좀 제가 얘기하고 싶냐, 뭐 저의 영원한 관심사 티빙인데, 자, 오늘은 티빙을 살짝은 좀 옹호한다? 예, 옹호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KBS가 지금 티빙을 까는 소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는 딱 들었던 생각이, 야, KBS 니네나 잘해. 야, 니네 방송국이나 잘하라고. 박민의 방송 KBS, 예, 국민의 방송이 아니고 박민의 방송이죠. 좀 문제를 지적한다라기보다는 그냥 트집 잡기 위해서 만든 뉴스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루에도 올리는 자료가 하도 많으니까, 예, 어디 갔냐? 제가 지금 이제 찾고 있습니다. 카톡창에서 찾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포찌와 횡령, 예, 우리 장정석 단장하고 우리 한 남자, 예, 우리는 무슨 우리야, 예, 법원에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야, 일단 1억 6천은 니네 무조건 압수야. 이걸 이제 법원에서는 추징 보전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재산 압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서서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갖고 저는 항소할 거예요, 억울해요, 뭐 이런 일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 또 단신지만 있네. 우리 멸공작께서 유일하게 잘하는 거, 신세계 이마트배 고교야구 대회. 와, 이번엔 100개 팀이 참여한답니다. 이 뭐 거의 진정한 황금사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제 고시엔을 꿈꾸면서 만든 대회인 것 같은데, 와, 100개 팀? 옛날에 봉황기나 황금사자기 같은 경우는 이야 56개 팀이 나오는 막 이랬는데 100개 팀이랍니다. 예. 그리고 2일날 한화 롯데전, 예, 순간 시청률은 4.6%까지도 갔다. 이거 어마어마한 시청률입니다. 예. 만약에 옛날에 TV만 있던 시절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KBS, MBC 이런 것만, SBS만 있던 시절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거의 곱하기 5,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야구 경기 하나만 갖고 한 24%에서 28%가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한화가 아무튼 요즘,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최대 관심사가 한화가 이번 주 내로 10승에 도달할 수 있냐 없냐. 예, 저도 그거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디 갔는데 이렇게 못 찾는 거지? 여기 있다. 예. 자, 이 KBS의 약간 좀 어거지성 뉴스, 요거를 오늘 야구 이야기 프리뷰 및 야구 이야기 210회 마지막으로 한번 전달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좀 어거지예요. 예.
올 시즌부터 프로야구를 디지털 기기로 보려면 티빙에 가입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고령층이 가입하기에는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접근성도 떨어져 프로야구 흥행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자식들이 다 해줍니다. 예. 50대 후반 야구팬 신환식 씨와 함께 티빙에 가입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필요 없던 포탈과 달리 회원 가입부터 고비입니다. 여기에 결제까지 따로 진행해야 하는 데다 마음이 바뀌어 탈퇴한다고 해도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모르겠는데. 아이 참. 이처럼 고연령층에 아이고, 모르면 안 되지. 휴대전화로 야구 보기는 난관의 연속입니다. 저보다 4-5살 많은 거예요. 가입하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자식들이 자, 해주면. 야구팬 강종숙 씨입니다. 기아 팬이신 것 같아요.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지난해 OTT 이용자 중 티빙 이용자는 단 9.1%. 사실 저게 문제죠. 않았고 포탈과 달리 야구에 관심 있는 사람만이 중계를 찾게 됩니다. 작년에는 무료니까 자, 역시 기아 팬 김동규 씨예요. 올해는 아무래도 유료다 보니까 가입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팬들도 살짝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돈 내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걱정이 섞입니다. 사실 그러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자, 유희관 해설위원입니다. 여기서 뭔가 또 치고 나가는데 한 번 꺾일까봐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 J리그 사례에 비춰 우려도 나옵니다. J리그는 2016년 영국계 스포츠 미디어 기업 퍼폼의 OTT 다진과 10년 2조 원의 초대형 디지털 중계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용료를 인상해 젊은 층이 이탈했고 신규 팬 유입도 줄어 결국 관중 수가 2019년에 지속적 인상은 안 되죠. 800만 관중 시대를 연 프로야구,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흥행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자, 지금 벌써서부터 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 뭐 하려냐 이런 기사가 나오면 안 되죠. 예. 지켜봐야죠. 최소한 저는 일단은 전면적으로 유료화되는 게 이제 5월이니까 5월 1단계는 그리고 저는 좀 길게 보자면 올 한 해는 지켜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게 한 해만에 이렇게 잘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원죄는 어떻게 보면 KBO에 있는 거죠. 예. 너무 준비 기간이 짧았다. 뭐 물론 티빙 쪽에서 너무 황당하게 이제 좀 제가 저희 지난번 그 정기 녹음 때도 한번 저희 팀끼리 모였을 때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만 너무 야구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어떤 그 대표라든가 그 티빙의 수뇌부가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포화가 집중이 된 건 맞지만 사실 하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KBO는 과연 치밀하게 준비했는가 이 얘기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쏙 빠지고 야 티빙 니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 돈 내는 걸 누가 좋아해요? 당연히 안 좋아하지.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만 하는 소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접근성이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J리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J리그 자기들도 얘기했네요. 계속 요금을 올려갖고 망한 거라며.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티빙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죠. 만약에 티빙이 진짜 해놓는 것도 별로 없는데 가격만 계속 찔끔찔끔 올린다? 그럼 저라도 탈퇴하죠. 사실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티빙에서 예능 프로도 좀 보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래 뭐 월 9,500원 이 정도는 아깝지 않다 이러는데 만약에 예능도 재미없는데 야구 비용도 계속 찔끔찔끔 올린다. 그럼 저라도 안 보죠. 사실은. 예. 뭐 물론 이제 이 하다못해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도 이렇게 녹음으로라도 들려드리기 위해서 계속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같이 이렇게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거는 시장이 판단할 얘기인데 KBS가 왜 벌써부터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티빙을 무조건 옹호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은 좀 줘야죠. 그죠? 예. 그래 놓고는 마치 그 일부 저질 종편이 숟가락 떼고 올리듯이 야 니네 며칠 봤더니 안 되겠더라. 제일 날로 먹는 뉴스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예. 그리고 하나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워낙 공짜로 보던 거 익숙해지신 분들은 저항은 좀 심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간절하다면 또 어떻게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고 그리고 티빙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단 서두르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나 차근차근 안 볼 수 없을 걸 이렇게 가는 게 답이에요. 지금은. 예. 느리지만 뚜벅뚜벅 전공법으로 가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 티빙은 밥 먹고 지금 그거 해야죠. 그죠? 예. 그리고
자꾸 이제 슈퍼매치 때 저 자료화면에도 나왔어요. 구장 일부에 자꾸 금을 시합에 와갖고 거기서 막 오픈 녹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그 부분은 분명히 좀 뭔가 개선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불편하죠. 그럼 선수들은 또 뭘 해줘야 되냐? 출근길이나 퇴근길 중에는 TV한테 서비스 해줘야죠. 라커룸은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라커룸이 싫다라고 하면 출근길 퇴근길 서비스는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빨리 무릎을 맞대고, 그러나 최소한의 오류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류를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년은 올 한 해는 보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걸로 했을 때 내년이나 후년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 올해 안에 다 해야지. 그럼 진짜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야구 이야기 210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그리고 가끔 후원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내일 투표들 많이 하시고요. 투표권은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의무 투표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무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주말이 되기를 또 빌겠습니다. Have a nice weekend 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must vote 합시다. 자, 박진희였습니다. 바로 올려드릴게요. 점심시간을 목표로. 끝.